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입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정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주 5일째를 넘어서 주 4일째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 4일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보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쉬게 돼 있죠. 출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죠, 요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카카오페이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11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국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네이버보다도 카카오가 더 많은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말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 카카오 헤어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미용실 예약 서비스인데 이것하고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 프렌즈 스크린 이거를 철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대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관련 사업의 철수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프렌즈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 카카오 VX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쓸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문제는 사업을 중단하려면 자체적으로 골프 회사들을 막 차린 게 아니니까 스크린 골프를 차린 게 아니거든요. 가맹점들을 늘렸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1위는 골프존이죠. 근데 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1200곳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가맹점적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다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헤어샵은 왜 얘기가 나오느냐? 헤어샵 역시도 가맹점 사업이긴 하지만 카카오에도 뭐 피를 주거나 카카오에서 차려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회사가 아니고 게다가 그 자회사 중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투자회사가 20% 정도의 지분을 와이어트라는 곳에 투자를 했고 여기가 운영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운영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손절할 수 있다.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건 카카오 헤어샵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카카오 헤어샵 나오자마자 주변에 소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하면서 트렌드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정작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진 못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 이 헤어샵 수수료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25%나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점주 입장에서는. 대신에 첫 번째가 25%고 이걸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손님들한테 잘해가지고요. 단골이 됐어요. 다음번에 또 와요. 그럼 이 두 번째부터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카카오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용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광고를 산 것과 똑같다. 이 효과를 좀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수료 냈던 곳들은 갑자기 카카오 헤어샵이 우리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카오가 무차별적으로 확장을 한 거는 맞아요. 대기업이 늘려버린 거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대기업이 되고 나서 늘린 게 아니라 대기업이 되어져 가는 와중에서 또 사업을 확장한 거다 보니까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서민분들이라든지 이쪽에 피해가 오면 안 될 텐데요.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조금 더 IT에 대한 이야기 가까운 거 해보죠. 엔리얼이 증강현실 안경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게 엔리얼이라고 하니까 좀 헛갈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언리얼 글래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국내에는 LG U+에서 U+ 리얼 글래스라는 이름으로 들여왔었어요. 저도 한 벌써 2년 정도 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고서 정말 간단하게 제가 사용기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낌이 좀 어색하다 했었습니다. 이 판매 가격도 그 170만 원 정도로 좀 높은 금액이었어요. 엔리얼 라이트가.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면은 효과는 굉장하죠. 딱 썼을 때 눈앞에 우리가 뭐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들 유튜브로 보듯이 눈앞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AR을 경험할 수 있는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건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움은 많이 남았었어요. 금액은 요즘에 보니까 99만 원, 70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스마트폰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안경에서 이렇게 줄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폰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안드로이드 폰 전용에 썼다. 자, 언리얼을 요즘에 엔리얼을 자꾸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게임 엔진 중에 언리얼이라는 게 있죠. 이거 회사 에픽게임즈입니다. 그 애플하고 한참 소송을 했었던 이 커다란 회사인데 여기가 AR 글래스 업체인 엔리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요. 너무 비슷하게 이름 불렀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바뀌진 않았어요. 현재는 N. 그러니까 언리얼은 UN이고 얘는 이제 엔리얼이니까 요즘 나눠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자,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애니얼 에어로 전작보다 개선된 주사율과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도 좀 조금 보이고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 역시도 30g이 줄어가지고 편하게 쓰고 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애니얼 에어를 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파티 기능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제가 보는 화면을 그대로 공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제품도 스마트폰하고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는 iOS 연동을 지원을 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도 연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착용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애니얼 라이트 같은 경우에 딱 쓰게 되면은 안경에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볼 땐 괜찮은데 옆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좀 어색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눈에 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사진만으로는 착용샷은 잘 찾을 수가 없어갖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드렸었던 샤오미의 컨셉이긴 하지만 안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경이랑 좀 비슷했었죠. 올해 하반기에 일단 애니얼 에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지 이 사용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계속 발표 얘기만 드리게 되네요. GM. 자동차 회사인 GM이 얼티파이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내연차하고 전기차 양쪽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해요. GM 같은 경우에는 뉴 GM을 선언하면서 로고까지 바꿨었죠.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걸 선언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 여러분들이 얼티파이 스마트폰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차량의 다양한 부분들을 폰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차량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업데이트 진행 버튼 딱 누르면은 알아서 차가 업데이트 진행이 되고 만약에 썬루프를 열어놓고 내렸는데 비가 옵니다. 이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앱에서 차 문을 열거나 경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잠깐 운전할 수 있도록 걸어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또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 서먼 혹은 주차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폰으로 제어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여러 인포테인먼트 기능까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던 GM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혁신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적용은 2023년으로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기다린다는 건 아니고요. 얼티파이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적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고 양쪽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저희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얼티파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이제 GM도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조금 더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R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전해드리려는 거 좀 어색하긴 한데요. 카카오 헤어샵, 스크린골프 철수 예정이라는 이야기, 애니얼 AR이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 GM 얼티파이 플랫폼 2023년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혁신을 불러올 것 같다.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구독 버튼 누르는 깜빡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 IT 소식 일상 IT였습니다.